무기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조선 수군들은 어떤 무기를 사용했던 것일까요? 조선 수군의 가장 큰 특징은 함포에 있다. 배에 포를 장착하고 다니면서 사격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당시 수전의 양상이 이미 근대적 해전의 단계로 들어섰음을 뜻한다. 이 해전에서 화약 무기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고려 말부터지만 근대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그 함포 함대라고 하는 것은 이순신 시대부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순신 함대의 경우 약 250여 척의 배에 그 함포가 탑재되어 있었고 그 300여 문 이상의 예비 포도 가지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술의 개량, 양적인 증가 이런 것은 오늘날의 개념에서 볼 때도 근대적 그 함포 함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조선 수군이 사용한 가장 대표적인 함포는 천자총통. 길이가 130cm로 포 가운데 가장 크다. 구경은 15cm이며 무게는 298kg이나 된다. 한 번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화약은 1.1kg. 화약을 넣은 다음 경목으로 받치고 탄환을 넣는다. 이 탄환 대신에 무게 30kg의 대장군전을 쏠 수도 있다. 400여 미터를 날려버릴 수 있는 위력이 있다. 이거는 지자총통인데요. 지자총통에 탄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는 이것이 장군전이고, 즉 그냥 나무 화살입니다. 터지는 포탄이 아니죠. 그런데 이 나무 화살 대신에 여기다가 작은 탄환을 수십 또는 수백 발을 넣고 쏘게 되는데 그것을 조란환이라고 했죠. 그거는 주로 목적이 적의 인명을 살상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것이 한번 터지게 되면 적선 위에 있는 많은 인원들이 순식간에 부상 또는 사망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산대첩에서 중공께서 일시에 적을 제압했다는 기록을 남기셨는데 바로 그때 이러한 조란환을 이용한 이 총통의 운용이 큰 효과를 보았던 것입니다. 한꺼번에 발사되는 탄환의 양은 300발. 엄청난 살상력을 발휘했던 조란환은 일본 수군에겐 가장 무서운 무기였다. 여기에 맞서는 일본 수군의 무기는 조총이다. 서양에서 들여온 우수한 조총은 중세의 전투 모습을 완전히 바꾼다. 복잡하게 쪼개져 싸우던 일본을 하나로 통일시킨 조총은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무기였다. 여기에 주목할 점이 있다. 조총 역시 화약 무기란 점이다. これは임진왜란の時に日本軍が使った火縄銃です。まずここに火薬を入れまして、そしてこちらの方ですね、ここに導火線をつけます。そして引き金を引きますと火のついた縄がここに落ちます。そうしましたらここに火薬が燃えまして中に入っていきます。で中に入っている火薬に火が移ります。それで弾が発射されます。 이 안에도 화약이 또 들어있는 모양이군요. はい。 조총을 들고 상륙한 일본군은 육지전에서 그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활과 창으로 맞섰던 조선 육군은 화력이 우수한 조총의 상대가 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이런 화력을 대포엔 적용시키지 않았을까? おそらく西洋の方から大砲が入ってきてそれをこう使ったん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実際に日本で大砲を独自に作り出すのは江戸時代になってからです。 일본은 대포를 만들 기술이 없었던 것이다. 설사 서양에서 들여온 대포를 사용한다고 해도 일본 수군에겐 문제가 있었다. 그림에서처럼 일본 수군은 배의 들보에다 포를 매달아 놓고 써야만 했다.
여기엔 이유가 있었다. 大砲を発射するためには船体ががっちりしてないとうまくいかないですよね。そういう一つの砲台になるような対戦がなかった、できなかったということが一つのでしょう。 배의 구조상 일본 배는 포를 거의 장착할 수가 없었다. 조선의 판옥선은 사방에다 많은 포를 배치할 수 있었다. 비교할 수 없는 화력의 차이. 바로 해전에서 일본 수군이 조선 수군에게 맥을 추지 못했던 전력의 차이인 것이다. 이렇게 배도 살펴보고 무기도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강력한 화력을 갖춘 전투력이 뛰어난 판옥선에 일본 전선은 맥을 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무리 우수한 배, 우수한 무기라고 할지라도 13대 333이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전력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이순신 장군에겐 또 다른 무기가 있었을 겁니다. 흔히들 명량, 즉 울돌목의 그 엄청난 조류가 그 무기라고 말합니다. 일본 수군이 이순신 장군의 유인 작전에 말려들어서 뭣도 모르고 덤벼들었다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명량 해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남과 진도를 잇는 진도대교 아래가 바로 울돌목이다. 암초에 빠른 물살이 부딪혀 소리가 날 정도로 물살이 세기로 이름나 있다. 물살이 빨라 요즘도 웬만한 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한다. 남해안에서 서해안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야 하는 이 울돌목. 이곳의 물살이 이렇게 센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 해양의 지형, 물의 흐름을 연구하는 국립해양조사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선 울돌목의 조류 속도와 바닷속 지형을 분석해 놓고 있다. 이제 시작이 되겠는데요. 이 해남각입니다. 이 넓은 해역에서 이 물이 이 마로해를 통해 가지고 좁은 수로를 따라서 울돌목으로 통과하게 되겠습니다. 이 좁은 수로를 통과하는 많은 물이 여기를 통할 때는 자연히 그 수면의 높이가 올라가고 압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는 거의가 막힌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물이 진도 대교를 빠져나가서 우시형 남측 이 넓은 해역으로 빠져나갈 때는 마치 본물이 터져나가듯 굉장히 그 강한 그 유속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이때 그래서 저희 그 최강 유속이 11나트, 약 5.7 메타세이크. 1초에 5.7m. 예. 밀물 때 넓은 남해의 바닷물이 좁은 이 울돌목으로 한꺼번에 밀려오게 된다. 그것이 울돌목의 좁은